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 리서치팀에서 원자재를 맡고 있는 김광래입니다. 이번 11월 전망은 미국 대선 관련 이슈를 좀 살펴볼 텐데요. 지금 현재 유가는 이제 대선을 이틀 앞두고 급락세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코로나 사태라든지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리비아의 발빠른 증산이 주요 원인 등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이제 11월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월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 월초 유가는 미국 내 재고 감소세가 지속되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과 그리고 러시아의 9월 원유 생산량이 쿼터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가의 하방 압력이 좀 우세했습니다. 사우디 9월 생산량이 감산 쿼터인 900만 bpd를 밑돌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감산 의지를 재확인을 했고요. 이후에는 그 노르웨이 유정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33만 bpd의 생산 차질이 빚어진 점도 유가의 지지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만 리비아의 가파른 그 생산 증가세가 유가 상단을 좀 제한을 했는데요. 8만 bpd에 불과했던 리비아 생산이 휴전협정 이후에 50만 bpd까지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 지금 현재는 80만 bpd까지 또다시 급격하게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오펙 플러스의 감산 노력을 좀 무력화시켰고요. 이후 미국의 허리케인 델타가 그 멕시코만에 접근하면서 멕시코만 인근의 90%가량이 넘는 생산시설이 가동을 중단을 했고, 이런 점이 가격을 지지를 했습니다. 또한 중국 9월 원유 수입도 반등을 해 기대를 높였고요. 그리고 JTC 회의 전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의지 재확인이 지지력을 유지시켰기는 했지만, 이후 미국과 유럽 내 코로나 재확산 우려와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좀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9월 오펙 생산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은 9월 오펙 생산은 8월과 좀 큰 차이가 없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전월 대비 약 4.7만 bpd 감소한 2,410만 bpd를 기록을 했는데, 사우디를 비롯해서 리비아와 이라크 등 생산량을 좀 소폭 올린 반면에 생산 쿼트를 넘어서 비난을 받았던 UAE가 생산량이 좀 급감을 한 영향이 컸고요. 감산 이행률은 106% 수준을 기록을 했다고 오펙이 전했습니다. 일단 면제국인 이란이나 리비아 그리고 베네수엘라를 제외하면 오펙 멤버 중 감산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는 가본과 콩고 뿐입니다. 감산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던 이라크와 나이지리아는 2달 연속으로 그들의 생산 쿼터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를 했고요. 이라크는 이미 감산 미이행에 대한 추가 감산 플랜을 오펙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실 텐데요. 그러니까 러시아 생산량이 전월 대비로 약 4만 bpd 증가한 908만 bpd로 이번 달에도 약속한 감산 쿼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오른쪽 차트는 사실 900만 bpd를 훨씬 넘어선 수치인데요. 이것은 러시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원유와 그리고 컨덴세이트를 포함한 러시아 생산량입니다. 러시아는 따로 그 원유 생산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차트를 이용을 했고요. 시장은 최근 들어서 그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내년 1월에도 현 수준의 감산을 연장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유가는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 수준의 감산 수준은 약 770만 bpd 정도 수준인데요. 주요 생산국인 UAE와 더불어서 러시아는 꾸준하게 감산 축소를 강조를 해왔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런 러시아의 스탠스 변화가 유가에 상당한 지지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대외적으로 오펙 플러스의 감산 규모가 명시적으로 유지되는 것과 줄어드는 것은 시장이 받아들이기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오펙 맹주국인 러시아가 현 수준의 감산 연장을 이야기한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의미를 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향후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필요하다면 감산 규모를 늘리는 방법도 있다면서 감산 확대 가능성도 열어두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10월 유가 하단을 좀 지지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리비아의 증산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리비아의 증산은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시장 예상보다 가파르게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이 향후 그 공급에 대한 그 과잉 우려를 좀 키우고 있습니다.
그 유엔의 중재로 수년간 내전이 지속돼 왔던 리비아는 그 통합정부군과 그리고 동부방군사령관이 제네바에서 휴전협정을 체결을 했는데요. 8월까지만 해도 내전으로 파이프라인과 유정지역 그리고 수출 항구까지 봉쇄가 되면서 불가항력 선언과 함께 120만 bpd가량에 달했던 생산량은 하루 8만 bpd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리비아는 내전을 멈춘 이후에 생산량을 5월 중순까지 50만 bpd로 늘렸고요. 지금 현재는 80만 bpd까지 늘린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12월 말까지 약 100만 bpd로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리비아는 최근 들어서 11월 말까지 100만 bpd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리비아의 발빠른 증산은 결국 1월부터 감산 완화를 준비해왔던 그 오펙국들의 그 계획에도 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미국 재고는 현재 비성수기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유가 하단을 지지해왔습니다. 통상적으로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는 9월 중순부터 드라이빙 시즌이 종료를 하는데요. 이때 재고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사실 예년 수준의 수급 환경이 유지됐다고 가정을 한다면 10월부터는 한 주간 평균 220만 배럴씩 증가를 했을 것이나 실제로는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수요가 반등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수요가 공급보다 빠르게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아직 수요가 공급 모두 그 코로나 이전 수준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 정제 가동률은 예년보다 약 20%포인트가량 낮은 수준이고요. 수출도 코로나 이전보다 100만 bpd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가 타이트하게 유지된 이유는 공급이 더 줄었기 때문인데요. 원유 수입은 100만 bpd 감소했고 그리고 미국 내 원유 생산이 300만 bpd 줄어들어 재고 상황이 더욱 타이트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내 그 리구수가 6주 연속 증가를 하면서 셰일 업계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을 보이고 있는 점도 향후 미국 내 증산 가능성을 조금이나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예년 대비해서 약 500기가량 적은 수치이기 때문에 향후 뚜렷한 생산 증가 가능성은 아직까지 더 낮은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대선을 약 이틀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은 트럼프와 바이든의 정책에, 특히 그 에너지 정책에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론조사상으로는 바이든이 우세하긴 하지만 지난 2016년과 같은 막판 역전도 시장은 염두에 두고 있는 듯 보입니다. 석유 관련 종사자들과 서비스업 그리고 관련 그 기관 업체들까지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 수백만 명의 표심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섹터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이 추구하는 정책 방향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트럼프는 공급과 수요를 모두 늘리는 정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셰일 기업들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보조금 지급을 늘리고 그리고 가스 배출과 개발 규제를 완화를 하면서 공급을 늘리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자동차 보조금 지급과 에탄올 혼합 면제로 대외적으로는 에너지 외교를 통한 원유 그리고 석유 제품 수출 촉진과 그리고 주요 생산국들 제재로 수요를 늘리는 정책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반면 바이든은 공급과 수요를 모두 줄이는 에너지 정책을 약속을 했는데요. 2050년까지 탄소 배출 넷 제로를 목표로 친환경 체제 전환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는 정책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 기업들에게 대한 그런 보조금 지급 중단과 그리고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과 그리고 친환경 인프라 확충, 내연기관차 배출 규제 강화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일단 트럼프 선거 캠프는 광고와 트럼프 연설을 통해서 바이든이 당선할 경우에는 석유 산업이 입을 피해들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바이든은 석유 산업 종말이라는 프레임 씌우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자들이 많은 석유를 주로 산업으로 하는 주들의 지지자들 결집을 통해서 최근 낮아진 지지율 반등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프래킹 밴에 대한 이슈를 대선 토론 때마다 부각시키는 것도 같은 이유인데요. 사실 며칠 전 바이든은 기자들에게 나는 유전을 폐쇄하지 않을 거고 수압 파쇄 공법을 금지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프래킹은 퇴적암에 그 모래와 물 그리고 화학약품을 투입해서 고압으로 셰일 오일과 가스를 추출하는 기술로 그 환경 오염에 대한 논란이 있는 기술입니다. 바이든은 다만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 그 석유 기업들에게 대한 그런 연방 보조금 지급을 중단을 하고 연방 소유 토지의 신규 시추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그 연방 토지에 대해서는 프래킹 밴을 선언한 셈입니다. 다만 연방정부 토지 비중이 높은 주들은 그 왼쪽 차트를 보시면 서부 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셰일 오일 분지와는 많이 겹치지 않고 그리고 현재 생산되는 원유 중 약 10%만이 그 연방정부 토지에서 생산되는 만큼 급격한 생산 감소를 야기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9월 말 2035년까지 주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를 무공해 차량으로 변경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인데요. 사실상 내연기관차의 신규 판매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 가장 많은 자동차가 등록된 주로 총 1,500만 대가 등록이 됐고요. 2위인 텍사스, 그리고 3위인 플로리다와도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 주라는 점에서 향후 미국 내 원유 수요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수요 둔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일단 영국을 비롯해서 프랑스, 독일이 지금 현재 봉쇄가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미국도 재확산이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지역 봉쇄와 사업장 중단이 강력한 조치들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기대는 사실 유지되고는 있지만 당장 개발이 된다고 해도 전 세계에 보급되기에는 수년이 걸리고 완전한 치료제가 나오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만큼 좀 아직까지 그런 기대에 대한 그런 수요 개선 기대는 좀 낮은 상황입니다. 특히 주요국들의 재봉쇄가 확산될 경우에는 그 자동차 연료 관련 수요가 급격하게 낮아질 수 있는 데다가 장기적으로 친환경 차로의 전환까지 예고된 터라 그 장기 수요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제 메이저 석유사들도 이를 인지하고 탈석유와 그리고 친환경 종합에너지 회사로 변화를 꾀하는 중입니다. 또한 공급 과잉 우려도 여전한데요. 그 미국 내 최근 리그수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향후 증산에 대한 우려를 높였고 그리고 지난달 휴전협정 이후에 생산량을 빠르게 늘리고 있는 그 리비아는 현재 생산량을 80만 bpd까지 늘린 상황이고요. 11월 말까지는 약 100만 bpd까지 생산 목표로 증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내년 1월로 예정된 오펙 플러스의 200만 bpd 감산 규모 축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수준의 감산을 주장하는 러시아조차도 그 감산 목표치를 넘어서 생산을 지속하고 있고 그리고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가본과 콩고는 감산 이행을 거의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원유 시장은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대선 이후 그 대규모 부양책 기대로 반짝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은 의미 있는 반등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지금보다 낮은 수준, 그러니까 약 30불대 중반에서 후반 사이 유가가 등락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선물 리서치팀에서 김광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